제가 지금 쓰는 책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공부를 잘하려면 어떤 질문들을 우리가 한 번씩은 해야 되느냐, 요거에 대해서 되게 심혈을 기울여서 썼거든요. 제가 책에 이런 얘기를 쓴 이유는 뭐냐면 제가 주변에서 본 많은 사람들은 일을 하거나 공부를 할 때 이런 프로세스를 반드시 거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특히 초등학교, 중학교 때 이런 질문들을 던져주면서 아이들이 어떤 계획을 세우고 어떤 일에 몰두하기 전에 이런 프로세스대로 생각하는 습관을 가져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쓰는 책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공부를 잘하려면 어떤 질문들을 우리가 한 번씩은 해야 되느냐, 요거에 대해서 되게 심혈을 기울여서 썼거든요. 근데 이 책을 읽어보도록 부탁드린 분들이 하신 얘기가 이 질문들이 되게 인상적이래요. 왜냐하면 당연한 것 같지만 한 번도 이런 질문을 해준 사람은 없었던 것 같다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유튜브에서도 한번 소개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6가지를 말씀드릴 건데 내가 정말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나 스스로는 답을 했고 우리 아이들은 이런 질문을 받고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이런 질문들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스스로에게 답하지 않은 상태에서 모티베이션이 된다? 저는 정말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공부 그 자체가 재미있는 굉장히 소수의 아이들 빼놓고 나서는 저는 이런 질문 없이 공부에 모티베이션이 생기기는 어렵다고 생각해요. 이런 질문을 던졌다가 오히려 공부를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같이 한번 따라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가요, 이 질문이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공부는 꼭 잘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부는 꼭 잘해야 되나요?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당연하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이들은 의외로 이 질문에 대답을 못해서 공부를 못하는 아이들이 많아요. 어른들이 생각하기에는 그냥 해, 너 안 하면 어쩔 건데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특히 어린아이들한테는 이게 없이는 공부를 왜 해야 되냐, 내 주변에 공부 안 하고도 잘 사는 사람 많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들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은 대답하실 수 있나요? 공부는 왜 잘해야 돼요? 꼭 잘해야 되는 게 맞아요? 우리 주변에 실제로 공부 못했는데 잘 사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리고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걸 써먹으면서 사는 것도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많단 말이죠. 저는 이 질문에 대해서 아이들한테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저는 사실 솔직히 말해서 학원 강사고 원장이지만 꼭 좋은 대학에 가야 된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자기가 갈 수 있는 최고의 대학은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 자기가 낼 수 있는 최고의 퍼포먼스를 내는 거는 저는 습관이라고 생각해요. 거꾸로 말하면 그냥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조금 더 노력을 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퍼포먼스를 끌어내 보는 습관은 평생 써먹는 습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냥 지금은 이렇게 살다가 나중에 내가 좋아하는 일을 만나면 열심히 해야지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그게 어렵다고 생각해요. 제가 지금까지 만났던 성공하는 사람들, 일 잘하는 사람들, 그리고 성과를 내는 사람들은 제가 보기엔 자기의 모든 것을 쏟아붓는 습관이 있는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최고의 퍼포먼스를 내는 건 습관이다. 내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12년 동안 공부를 하면서 만들지 못했던 습관을 나중에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생기면 낸다? 저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고 싶은 일을 하더라도 그때도 하기 싫은 순간이 올 것이고 내가 이 일을 정말 힘들지만 해낼 거라는 그 믿음을 다른 사람들도 나한테 가지기 힘들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것들을 연습할 수 있는 최고의 훈련 기관이 어디냐면 저는 학교고, 그것을 훈련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가 학생 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자기가 낼 수 있는 최고의 퍼포먼스를 공부해서 내야 되고 그것이 진짜 습관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제가 아이들 가르쳐 보잖아요. 대부분의 아이들, 90%가 넘는 아이들에게는 자기가 가진 최고의 퍼포먼스를 내잖아요. 그럼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충분히 좋은 대학을 갈 수가 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결국은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다는 얘기죠. 내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퍼포먼스를 내주면 좋은 대학을 갈 수밖에 없다. 근데 그게 그냥 무작정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지금 공부하고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도 한번 해보고 더 좋은 방법도 찾아보고 내 스스로를 조금 더 단련하고 통제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활동들도 한번 생각해 본다. 이런 작업들이 수반된다면 좋은 대학을 가는 게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내가 뭐 전 세계에 있는 가장 좋은 대학을 가겠다거나 난 무조건 의대를 가겠어, 무조건 서울대를 가겠어 라고 생각하면 조금 얘기가 달라질지 모르지만 오, 좋은 대학교 갔네 라는 정도는 누구나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한마디로 우리는 최고의 퍼포먼스를 내는 연습을 해야 된다. 그 연습이 충분히 된 애들은 좋은 대학을 갈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을 가는 걸 목표로 해보자. 가지 못하더라도 분명히 남는 것이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확신한다는 거죠. 이 얘기를 아이들이 납득하게 해주지 않으면 이 힘든 공부를 정말 아이들이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죠. 두 번째가 이게 의외의 질문인데요. 제가 애들한테 물어봐요. 너 공부 잘하고 싶어?
그럼 애들 다 잘하고 싶다고 하죠. 정말 잘하고 싶다고 해요, 다들. 근데 저는 애들한테 다시 한번 물어봐요. 너가 정말로 공부를 잘하고 싶은 게 맞을까? 넌 정말로 공부를 잘하고 싶어? 어느 정도 잘하고 싶은데? 라고 물어보는 거죠. 이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잖아요. 거저 주어지는 거면 누구나 공부를 잘할 수 있어요. 누구나 공부를 열심히 하고 싶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포기해야 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이 인식을 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아이들이 이 질문 하나로도 이 고민을 시작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너는 진짜로 공부를 잘하고 싶은 게 맞아? 그럼 아이들이 생각을 많이 해요. 저한테 이제 찾아온 부모님과 아이들이 있는 앞에서 제가 아이들한테 물어봅니다. 넌 정말로 공부를 잘하고 싶어? 어느 정도 잘하고 싶은데? 라고 물어보면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고 싶죠? 라고 하지만 조금만 생각해보면 아, 내가 공부를 위해서 포기하고 있는 것들이 없구나라는 거를 생각하게 된다고 생각해요. 공부는 포기해야 되는 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근데 무작정 뭐 놀지도 않고 뭐도 하고 이게 아니라 자기의 삶을 생각했을 때 우선순위를 위에 놓는 그 연습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연습을 아이들이 반드시 해야 된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물어봐야 되는 질문은 넌 진짜로 공부를 잘하고 싶어? 공부를 잘하고 싶은데 정말 그걸 위해서 너는 뭘 포기할 수 있어? 라고 물어보는 그 훈련. 이 질문을 통해서 아이들은 아, 내가 공부를 위해서 포기할 것들이 필요하구나 라는 것들을 인지하게 해주는 게 좋다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그러면 제가 다음으로 물어봐요. 너는 그러면 공부를 잘하고 싶다고 했으니까 너네 반에 공부 잘하는 애 있지? 네가 따라갈 수 없을 것 같은 애들 있잖아. 걔네들은 뭐가 달라?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런 질문을 받으면 여러분들은 열심히 하는 애? 라는 생각 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이들한테 이 질문을 하잖아요. 단순히 열심히 해서는 잘할 수 없다는 걸 아이들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열심히 하는 애요 라는 말을 잘 하지 않아요. 공부를 어떤 애들이 잘하는 것 같니? 니네 반은 공부 잘하는 애를 생각해보고 걔는 너랑 뭐가 다른 것 같아? 라고 물어보면 그때부터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의외로 그때 하는 얘기들이 말을 잘하는 애요, 놀 때도 잘 노는 애요, 선생님이 말할 때 듣는 애요, 호기심이 많은 애요, 질문이 많은 애, 이런 생각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알고 있어요. 솔직히 그냥 무작정 열심히 해서는 잘 된다, 이런 것들은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다. 그런 일이 벌어지면 좋지만 벌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들을 저는 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런 질문을 하기 전까지는 막연하게 공부를 그냥 열심히 한다고 생각해요. 될 수 있는 만큼 열심히 하자. 그런데 여기서 내리는 결론, 공부를 잘하려면 뭐가 필요하냐? 지금 나와 저 아이들의 차이점은 무엇이냐를 생각하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우리 아이가 공부를 잘하려면 뭐가 필요할까 생각하지 않고 열심히 하란 말이야, 열심히 라고 말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아이들한테 너무 무리한 걸 요구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잘하는지도 모르겠지만 일단 열심히 하다 보면 길이 보일 거야. 저는 그것보다는 공부를 잘하는 애들이 주변에 있다면 걔와 너의 차이점이 뭐야? 아이들마다 대답은 다르거든요. 하지만 내가 극복해야 하는 어떤 부분들, 내가 향상시켜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고민해보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우리가 너무 그런 질문을 아이들한테 던지지 않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는요. 그럼 너는 걔네들 이길 수 있냐 이거죠. 애들한테 그냥 단순하게 너 어떻게 하면 공부 잘할 수 있니? 라고 물어보면 열심히 해요 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질문을 따라온 아이들은 열심히 해요 라고 말하지 않아요.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한 거죠. 내가 걔네들을 이기기 위해서 나한테는 어떤 것들이 필요하냐. 그래, 걔는 이래서 잘해. 그럼 내가 걔처럼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걔를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런 전략들이 필요하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열심히 하다 보면 좋아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잘 드는 예가 있죠. 축구할 때 드리블을 안 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는 축구할 때 드리블을 하지 않아요. 왜? 자신이 없거든요. 그럼 그 친구에게 필요한 것이 드리블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 드리블 훈련을 따로 시켜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일부러 축구할 때 그 드리블을 못하지만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못하면 네 잘못이야, 네가 열심히 안 해서 그래 라고 결론을 내린다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쟤와 같이 되기 위해서, 쟤를 이기기 위해서 나한테 필요한 게 뭘까 생각해보면 아이들이 의외로 질문의 의도를 잘 파악하고 대답을 잘 해줘요. 예를 들면 저는 이런 것들을 잘 못하기 때문에 엄마한테 부탁해서 이런 것들을 더 연습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해보니까 문해력이 딸리는 것 같아서 책을 많이 읽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냥 책을 읽는다고 될 것 같지 않으니까 엄마한테 얘기해서 문해력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같이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나는 시간을 너무 허투루 쓰는 경우가 많은 것 같으니까 시간을 허투루 쓰지 않기 위해서 핸드폰을 더 컨트롤 해야 될 것 같아요. 같은 얘기들을 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런 질문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 한마디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은 너가 너보다 잘하는 애들을 이기기 위해서 너는 어떤 행동을 해야 될 것 같아? 어떤 것을 개선해야 될 것 같아? 라는 질문을 꼭 던져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다섯 번째, 이제 계획이 세웠잖아요. 난 이런 것들이 필요해. 이런 목표가 세워지고 계획들이 섰잖아요. 그걸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야? 네가 그것들을 실천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방해가 됐던 건 뭐고 안 했던 이유가 뭐야? 그럼 그걸 하려면 뭐가 필요해? 라는 질문이거든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행동을 옮기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것들이 무엇이었는지를 생각해 보면 그것들을 치우면 되거든요. 우리가 근데 그런 생각을 잘 하지 않아요. 아, 이건 좀 어려운 것 같아. 근데 내가 무조건 해야 되는 일이라면 내가 이것들을 실행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생각을 하는데, 이 질문을 받았을 때 아이들이 달라진 점이 뭐냐면, 구체적으로 생각해보지 않은 아이들은 계획을 대담하게 과감하게 던지는 버릇이 있어요. 하루에 10시간씩 공부할 거다, 일주일에 5시간씩 공부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까지 따라온 아이들은 생각이 오히려 보수적으로 바뀝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절대로 실패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잖아요. 그럼 계획을 보수적으로 세우게 돼 있어요. 백업 플랜도 세워야 되고요, 이게 정말 실천할 수 있는 계획인지를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이런 고민을 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할 수 있을까 던지는 대답들은 사실 되게 허무맹랑하고 실천하기 어려운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 시점에서 네가 그 계획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게 뭐냐 라고 하면, 아이들은 체력이 없어서 체력을 길러야 될 것 같다, 내가 친구들하고 노는 시간이 너무 많아서 실천하는 데 있어서 먼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다, 생각해보니까 내 주변에 너무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없는 것 같다, 엄마한테 좀 공부 잘하는 아이들 만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달라고 얘기해야 될 것 같다라는 얘기들을 아이들이 실제로 한다는 거죠. 여기까지 이 질문의 흐름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아이들한테 던져야 되는 질문은 뭐냐면, 지금까지 네가 생각했던 것들을 마음을 먹는다고 열심히 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꼭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계획은 어그러지기 마련이거든요. 의지는 약해지기 마련이죠. 근데 이런 공부에 대한 것들은 특히 더 약해지기 마련이에요. 왜냐하면 공부라는 거는 하루아침에 탁 좋아지는 게 아니고 어떤 시간과 노력들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이게 흐려지기 망정이잖아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너가 이 일을 집에 가서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이, 너는 분명히 제대로 못할 거야, 이 계획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분명히 어려움을 겪을 거거든, 어떤 어려움을 겪을 것 같고 너는 그거를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말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럼 아이들이 뭐라고 대답할 줄 아세요? 의외로 많은 아이들이 내가 남의 통제에 들어가겠다, 다른 사람의 통제에 나를 맡기겠다는 결심을 이 단계에서 하게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질문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좀 가스라이팅, 유도 질문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의지가 약하기 때문에 이것들을 혼자 힘을 할 수 없어요. 아이들이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이것들을 아이들이 인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초반부터 엄마가 통제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어그러진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이들이 여기서 내가 이런 것들을 혼자서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핸드폰은 언제만 쓰겠다 라는 얘기를 한다던가, 아니면 내가 해보니까 시간이 너무 부족할 것 같으니까 오고 가는 교통편, 전철이나 버스 안에서도 이런 활동들을 하겠다라는 거를 자기 입으로 말하면 저는 성공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런 일을 했을 때 엄마가 나한테 뭘 해달라고 엄마한테 오히려 내가 먼저 부탁을 하겠다, 또는 엄마한테 내가 이런 검사를 매일마다 받겠다라는 얘기를 아이들이 한다면 저는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과정들을 거쳐야 아이들이, 아, 내가 공부를 잘하려면 이게 필요하고, 그러려면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이 계획을 실현하려면 이런 도움이 필요하고, 그러려면 내가 남의 통제에 나를 집어넣어야 되겠구나라는 이런 흐름들이 정리가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과정을 거치면 여러분들은 아이들이 처음부터 완전히 달라져가지고 시키지 않아도 처음부터 끝까지 공부한 아이로 변할 거라고 생각이 드시나요? 그렇지 않죠. 이런 것들도 저는 반복되는 훈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훈련을 반복해서 겪은 아이와 겪어보지 않은 아이는 엄청난 차이가 발생하는 거를 제가 시험 대비반을 하면서 되게 느끼게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한 번에 좋아진다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꾸준히, 특히 초등학교, 중학교 때 이런 질문들을 던져주면서 아이들이 어떤 계획을 세우고 어떤 일에 몰두하기 전에 이런 프로세스대로 생각하는 습관을 가져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책에 이런 얘기를 쓴 이유는 뭐냐면, 제가 주변에서 본 많은 사람들은 일을 하거나 공부를 할 때 이런 프로세스를 반드시 거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듣고 보면 당연한 것 같지만 이런 질문들에 대답하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한번 아이랑 앉아서 이 6가지 질문 한번 답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아이가 만약에 잘 응하지 않는다면 부모님이 한번 써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아이에게 필요한 게 무엇이고, 공부를 잘하는 아이와 얘의 차이점은 무엇이고, 그럼 내가 무엇을 도와줘야 되고, 의지가 약해졌을 때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면 좋을까, 한번 고민해 보시고 또 생각나는 것들 댓글로 적어주시거나 또는 의견들 댓글로 적어주시면 저도 열심히 최대한 답해보도록 하겠습니다.